내년이라도 저희가 비엔나 쇼 가게 되면은 그렇죠. 한번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네, 어떤 그렇죠. 분인지. 저도 되게 궁금해져요. 오디오 기기 리뷰를 하면서 제작자를 만나보고 싶다.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네, 안녕하십니까. 오디오 평론가 이종학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클링거 파브르 스튜디오 17UT 이 제품에 대한 소개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역시 하이파이클럽의 한창원 대표님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시스템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저희 시청실 1이죠.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네. 이게 무슨 여기가 하이파이클럽 시청실인지 소금 시청실인지 모르게 소금 제품들로 다 점령이 돼 있는데 네.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어떤 소금 수입사하고 저희하고 어떤 그런 것보다는 제품 자체가 그렇죠. 예? 워낙 진짜 이 숨은 진주를 찾아낸다고 예. 해야 될 정도로 좋은 제품들을 많이 해서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데 스피커는 오늘의 주인공 클링거 파베르 스튜디오 17UT라는 거고요. 예. 파워 앰프는 이것도 요새 저희가 많이 쓰는 앰프인데 들으면 들을수록 그러니까 오늘 이 소리의 절반은 네. 이 리비에라 파워 앰프가 또 네. 해주고 있다. 파워 앰프는 리비에라 AFM100 SE 파워 앰프고요. 프리앰프는 여기 뒤에 숨겨져 있죠. 예. APL01 SE 예. 그리고 DAC는 로크나 오디오 웨이브 드림 레퍼런스 시그니처 그리고 뮤직 서버는 안티파제드 D 올라드라를 썼고요. 예. 전원 장치는 아큐페이즈 PS1250 클리어 파워 서플라이 썼고 뭐 저희 BOP 썼고 안수주 썼고 예. 그리고 앞에 보이시죠? 시너지 서치 블랙박스 카본 신형 카본하고 구형하고를 이렇게 스택으로 싸서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시스템을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부에서는 이제 회사 그 히스토리라든가 제품 철학 그런 걸 알아봤잖아요. 일반적인 것들. 이제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옆에 있는 스튜디오 17UT 이 제품을 한번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죠. 예. 사실 제가 이제 요 회사가 뭐 그렇게 이제 그 인터넷이나 무슨 이제 제품 홍보에 이렇게 아주 그 적극적인 회사가 아니라서 영어 자료도 이렇게 많지가 않고 그래서 이제 제가 불어 자료를 좀 번역하면서 이렇게 이제 알아보니까 저도 이제 그래서 사실은 사진만 보고 좀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제가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할 건데 이 제품 보시면은 가운데에 트위터가 있고 위아래 미드 베이스가 있다 이런 형식으로 해서 MT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근데 그 UT라는 말이 그 울트라 트위터의 약자라서 저는 당연히 이게 이제 울트라 트위터인 줄 알았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가운데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는 페이지 플러그라고 보잖아요. 여기에 울트라 트위터가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예. 이거를 처음 보고 네.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어떤 그거하고 좀 다른 구조길래 네. 귀를 갖다 대봤더니 예. 가운데에서 고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거 뭐지 하고 네. 이제 저도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네. 이게 이제 이 스튜디오 17하고 스튜디오 17UT 네. 이 신모델의 다른 점이 예. 이 UT 울트라 트위터가 채용이 됐냐 안 됐냐 이제 그렇게 네. 이제 달라진 점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17cm 카본 드라이버가 이제 두 개인데 네. 여기에 이제 울트라 트위터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용어로는 이제 슈퍼 트위터가 맞겠죠. 그렇죠. 그죠? 예. 예. 앰비언스 트위터라고도 할 수 있고 예. 예. 이런 앰비언스 트위터가 이렇게 있는 그게 우리가 일부에서 들었던 예. 제가 표현했던 음의 촉감이라든가 어떤 공간감, 앰비언스 느낌이 좀 남다르다는 그런 느낌이 이제 이 울트라 트위터가 만들어낸 예. 그런 어떤 의미였다. 이제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 방 먹었다고 느낀 게 역시 이런 분들은 뭔가 생각이 달라도 한참 다르구나 우리하고. 그렇죠. 굉장히 예. 독특한 구조죠. 예. 왜냐하면 예. 보통 슈퍼 트위터는 그냥 인클로저 위에 배치를 예. 하든가 예. 그리고 이제 앰비언스 트위터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스피커 뒤쪽, 그쵸. 인클로저 뒤쪽에 붙여서 어떤 앰비언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앰비언스 트위터를 이
가상 독축형 미드 우퍼 쪽에 이렇게 예. 두 개를 달아놨다는 것도 뭐 일종의 발상의 전환, 굉장히 독특한 설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이런 설계는 저도 수도 없이 많은 스피커를 봤지만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단단히 속았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예. 저도 이제 잠깐 뭐 자료를 이렇게 보면 예. 이게 동축 구조라는데, 그래서 당연히 저도 이제 이게 울트라 트위터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동축 구조가 아닌데, 그쵸. 이거는 그리고 얘기했듯이 이건 순동 재질의 굉장히 두꺼운 예. 순동을 깎아서 이렇게 절삭 가공을 한 건데, 예. 도대체 어디가 동축 구조라는 거지? 그렇죠. 이 가상 동축형 유닛 배치를 해놓고, 예. 그리고 나서 이걸 동축 구조라고 얘기하나 하고 봤는데 이게 트위터가 네. 하나씩 박혀 있는 이제 그런 굉장히 특이한 구조, 그러니까- 독특하다고 하기보다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표현이 맞겠죠. 그러니까 가상 동축형이면서 또 동축형이라는 거. 그렇죠. 이건 아주 역사적으로도 좀 남다른 제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대단해요. 이런 발상을 좀 했다는 게. 그리고 그것이 또 이렇게 소리로서 아주 멋진 소리로 승화됐다는 것이 이 회사가 정말 남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해서 이 스피커는 그러면 3웨이 5 스피커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고, 울트라 트위터를 하나씩 건다 그러면 그렇죠. 그죠? 그렇죠. 이걸 이제 동축 드라이버로 보면은 이제 그 2웨이 3 스피커, 예. 되게 좀 그런 어떤 예. 이 유닛 개수하고 예. 어떤 그 크로스오버 이 나눈 거하고 그 분류도 약간은 혼란스러운 그런 구조를 갖고 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는 그래서 지금 그거는 표기한 자료가 없어요. 아직. 그러니까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두 가지 형식으로 다 표기를 하든가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 중앙에 있는 트위터 분은 아까 일부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금도금된 청동 예. 웨이브 가드를 이렇게 예. 갖고 있고, 예. 웨이브 가드도 이거가 어디서 많이 본 스타일인데 보면 예전 탄노이 동축 드라이버 안에 있는 그 트위터 있잖아요. 예. 그게 또 이거랑 비슷한 구조를 갖고 돼 있고, 그러니까 그렇죠. 이 꺾이는 각도가 그죠? 완전히 혼 타입으로 그죠? 그냥 전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라운드져서 이제 여러 형태의 이제 웨이브 가드가 있는데, 그쵸. 얘는 약간 혼 스타일로 그죠? 중앙부로 들어가면서 각도가 확 꺾여버리는 그런 어떤 웨이브 가드를 갖고 있으면서, 일부 때 설명드렸지만 트위터를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지향각을 넓혀서 어떤 스윗 스팟의 범위를 넓혀주는, 그래서 이 스피커를 들으면 정중앙에 스윗 스팟이 있지만 그 옆에서 들어도 어떤 이 위상이라든가 그런 어떤 이질감을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넓은 대역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스피커다,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울트라 트위터 두 개가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초고역대까지, 얘가 이제 10만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트위터는 글쎄요, 실크돔이니까 올라가봤자 지금 사이즈를 보고 하면 한 3만? 이제 그 정도까지 올라간다가 보고, 그러면 그 윗대역을 요 조그만 요 울트라 트위터 두 개가 10만까지 올라가면서 초고역대까지 매끄럽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확장해 미세한 디테일과 공기감을 이제 한층 더해주고, 그래서 일반적인 2웨이 스피커보다 고역의 분해력이라든가 전체 주파수 대역이 매우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그런 효과를 내주고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사실 이렇게 이제 고역 특성이 좋게 될 경우에, 요새는 또 사실 스피커들의 어떤 경향을 보니까 트위터의 대역폭을 그 위로 상당히 이제 그 업시키는, 그래서 그 옛날엔 저역을 좀 많이 내려가기 위해서 이제 스피커 설계를 중점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요새는 또 고역 쪽을 많이 여는 쪽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 LP 리바이벌 그런 거로 해서 이제 한 50kHz까지도 한번 이제 하겠다.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예를 들어 SACD 같은 경우는 한 50kHz까지도 이제 커버가 되는 이제 포맷이니까, 뭔가 그 고역대를 그 오픈시키면서 이제 기존의 소리와는 좀 차별화되는 그런 움직임이 좀 감지가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이거는 되게 좀 미래지향적인 스펙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사실 제가 그 시청실에서 LP도 좀 걸어봤거든요.
역시 특히 LP를 걸었을 때 이 스피커의 장점이 엄청나게 부각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네. 그냥 내주는 음색만 놓고 보면 네. 제가 늘 분류하는 해상력이 있고 질감이 있고 네. 두 마리 토끼인데 네. 스피커도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추구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 스피커는 어떤 쪽으로 분류를 하시겠어요? 해상력 쪽인가요? 질감 쪽인가요? 저는 질감 쪽이 참 좋은 것 그죠? 같아요. 예. 딱 듣는 순간 아 이거 질감이 굉장히 좋네. 예. 근데 들어보면요. 그 질감 속에 어마무시한 해상력을 갖고 있는 그죠? 그러니까 그게 참 재밌어요. 그죠? 예. 예. 사실은 보통 이제 질감 위주 스피커 보면 네. 이제 음끝을 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말아서 이러면서 어떤 풍부한 음색, 질감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이 있고, 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는 그렇죠. 두루뭉술하게 느낌이죠. 넘어가는 예. 경우도 있고, 예. 이제 해상력 위주는 음끝을 너무 스트레이트하게 그쵸. 뽑아내면서 예. 이제 음색으로 치면 다소 차가워질 수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그리고 음악으로 치면 다소 이렇게 재미없어질 수 있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세팅 튜닝을 통해서 그죠? 네. 이제 보완해 가면서 소리를 만들어가는 네. 그런 재미를 우리가 얻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 울트라 트위터의 역할이 말씀드렸던 그 앰비언스, 공간감 네.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움까지 만들어내는 네. 어떤 극한의 디테일을 베이스로 한 어떤 질감 네. 이렇게 얘기할 네. 수 있겠죠. 네. 그러면 이 대목에서 또 이제 한 곡 듣고 넘어갈까요? 네, 그래서 예. 저희가 이제 두 곡이 남았는데 네. 음악을 우리가 이제 고역적, 공간감, 앰비언스 이런 걸 얘기했으니까 네. 클래식을 또 한 곡 더 들어보시자고요. 좋죠. 네. 좋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자주 듣는 곡인데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 있죠. 9번. 그 사악장을 라파엘 쿠벨릭 지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 사악장이 되게 변화무쌍하고, 어떤 순간에는 되게 야금 상태에서 이렇게 잔잔히 진행되다가 또 갑자기 폭발하고 그런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제가 이제 놀란 것은 뭐냐면 이 스피드라고 할까, 대응, 반응하는 그런 그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빠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혼 스피커라고 그러면 이제 되게 이렇게 제트기처럼 빠른 고역하고 상대적으로 처지는 저역의 불일치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마치 전대역이 다 혼인 것처럼 빠르게 반응하면서 저역의 펀치력도 좋고 이게 대역이 넓은 스피커는 아닙니다. 저역은. 그런데 오케스트라 정도 감상하기엔 충분하게 저역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의 어떤 질감이나 특히 올라갈 때 거기 또 더 룸이 넉넉하게 있다는 느낌.
특히 브라스 같은 것도 막 쏘아대도 그 외에 또 헤드룸이 더 있다는 느낌, 그런 것들이 여유 있게 묘사되면서도 이 가상 동축형이라는 게 사실은 마치 하나의 드라이버에서 나오는 듯한 느낌을 이렇게 여러 개의 드라이버를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자의 의도가 충분히 반영됐다. 악기 수도 많고 되게 복잡한 거지만 전 대역이 아주 통일감을 가지고 이렇게 착착착착 이렇게 맞춰 나가는. 그래서 눈 감고 들으면 그냥 하나의 그 큰 그 드라이버에서 그냥 총체적으로 이렇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특히 또 음색이라는 면에서도 이 곡이 가지고 있는 약간 그 우수가 낀 듯한 느낌, 그런 것도 충분히 살아있고, 그래서 이거 사실 그 재생이 쉽지 않은 곡인데 아주 너끈히 표현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판단이 되더군요. 예. 사실 우리가 이제 오디오 시스템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대형 시스템으로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거 들을 때 네. 사실은 실제 공연장에서 듣는 것보다 더 큰 스케일을 만들어내서 그렇죠. 듣기도 하잖아요. 예. 그렇게 더 큰 스케일이 나오기도 하고, 예. 볼륨을 올리면 진짜 실제 콘서트홀에서는 날 수 없는 음압으로 그쵸. 음악을 감상하기도 하고, 예. 이 곡을 들으면서 느낀 거는, 야, 이거 진짜 딱 콘서트홀 그 느낌. 네. 내가 콘서트홀에 가서 이 드보로작 신세계 교향곡을 들었을 때 딱 그 정도의 스케일, 예. 그 정도의 음압으로 정말 내가 콘서트홀에 와 있다는 어떤 착각이 들 정도의 어떤 예. 밸런스, 예. 그런 부분이요. 그리고 역시 이 곡에서도 느끼는 거는, 야, 이게 고역의 뻗침이 진짜 남다르구나. 그쵸. 그러니까 예. 역시 이 울트라 트위터가 만들어내는 느낌일 거예요. 음이 끝없이 가늘어지면서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음 끝의 그런 섬세함이 예. 정말 특별하다. 예. 그렇게 꼭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고역 음 끝의 섬세함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질감만 좋은 스피커는 만들어낼 수 없는 영역이거든요. 그죠? 예. 왜냐하면 이 이너 디테일, 미세한 예. 디테일은 해상력이 좋은 스피커가 만들어내는 영역이니까.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질감만 좋은 스피커는 만들어낼 수 없는 음의 질감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쵸. 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 예.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이 스피커가 호방한 음을 만들어내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예. 그냥 한없이 섬세하고 아주 미세한 그런 터치를 하는 그런 음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또 오케스트라 현의 파트가 평소하고는 아주 다른 느낌. 예. 아, 여기서 이 대목에서 현 파트가 이렇게 섬세하게 네. 치고 들어왔어? 예. 약간 그런 느낌이요. 그러면서 목관악기, 관악기도 분명 약간은 온기를 먹은 듯한 사운드. 네. 해상력이겠죠. 이노 예. 디테일이고. 예. 예. 왜냐하면 목관악기, 특히 관악기도요. 관악기가 절대로 날카롭게 나오면, 우리가 실제 공연장이나 콘서트를 가서 네. 관악 파트가 연주를 시작할 때 어우 째져 이런 느낌 받으신 적 있어요? 아, 절대 그렇지 않죠. 그죠? 예. 굉장히 따뜻한 소리로 예. 나오거든요. 예. 실제 콘서트홀에서. 예. 딱 그 온도로 딱 그려낸 느낌에서 진짜 이마를 딱 한번 치고 싶게 만드는 예,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리고 이 음악 자체가 이제 중반부에서 굉장히 서정적인 파트로 이제 그쵸. 넘어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는 뭐예요? 이 신세계에서 느끼는 어떤 이국적인 풍경, 네. 거기서 오는 느끼는 감정 변화, 네. 그거를 이제 음악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네. 그 서정적인 파트로 넘어갈 때 그 느낌이, 아, 정말 이 스피커 만든 사람 꼭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이런 느낌을 받는 거는 굉장히 좀 독특한 경험이다 얘기하고 예. 싶을 정도로, 정말 이 스피커는 뮤직 러버가 네. 선택했을 때 정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스피커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클린거 파브르가 오랫동안 그 극장이라든가 콘서트홀 그런 데 납품을 하면서 현장에서도 이제 또 듣고 수정도가 했겠죠. 그러면 이분이, 이 회사가 50년 됐다면 네. 이분 연세가 꽤, 꽤 되죠. 75년에 창업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 아직 이분이 정정하시다고 하니까
내년이라도 저희가 비엔나 쇼 가게 되면은 그렇죠. 한번 찾아뵈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한번 만나 뵙고 싶어요. 네, 어떤 그렇죠. 분인지. 저도 되게 궁금해져요. 진짜 네. 그분의 어떤 이 지금까지 살아온 경력, 그렇죠. 인생, 예. 그거의 모든 것에 이 현 시점에서의 결정판이 예. 이 스피커라고 할 수 있으니까 예. 진짜 오디오 기기 리뷰를 하면서 제작자를 만나보고 싶다. 어떤 분이실까 궁금하다.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드는 그런 스피커입니다. 그 코미디 프랑소아라는 그런 그 콘서트홀이 이제 사실 뭐 우리가 아는 이브몽땅이라든가 또 옛날 그 에디트 피아프라든가 프랑스를 대표하는 가수들도 다 거기서 공연했거든요. 그런데 스피커를 납품한다 그러면은 툴을 다는 게 이상하죠, 사실. 예. 그 영국제 스피커들이 왜 BBC나 에비로드 스튜디오에 납품하는 거 가지고 어마어마한 이력을 쌓잖아요. 또 그걸로 또 자랑도 많이 하고. 근데 이 회사도 그에 못지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게 그리고 진짜 또 보면 이제 첫 느낌에서 이제 이 영상을 보신 분들 느끼겠지만 이 스탠드가 네. 좀 너무 뻘쭘하게 높아요. 그죠? 그래서 보통 앉으면은 트위터의 높이가 예. 귀보다도 약간 높은 느낌이요. 예, 예, 그죠? 예. 분명히 이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스탠드를 높게 했겠죠. 그래서 네. 이 스탠드도 이게 목재처럼 보이는데 이게 소리 나시죠? 예, 이게 예. 알루미늄 예, 예. 스탠드를 쓰고 있고 예. 지금 그래서 이 스탠드 높이가 69cm 거의 네. 70cm에 달하고 예. 그리고 이 스피커의 높이가 69cm니까 스피커 키가 그러면은 한 한 140, 140 예. 그죠? 정도 정도 된 경우 예. 굉장히 이제 키가 크고 예. 그래서 약간 시각적으로는 밸런스가 약간 안 맞는 느낌. 예, 예, 예. 아마 그래서 우리가 그냥 사진상의 그 이미지로 봤을 땐 약간 좀 독특한 사람이 예. 좀 그 이렇게 스피커를 이런 식으로 그냥 디자인했나 보구나. 예, 예. 독창적인 예, 건가? 뭐 이제 예. 이런 느낌이었다면 근데 사운드를 딱 내주면 그냥 모든 게 다 이해가 되는 네. 다 이유가 있으니까 저렇게 그렇죠. 만들었겠지. 예. 그래서 지금 보면 폭이 30cm고요. 네. 뎁스는 50cm고 네. 또 후면을 보면 보통 보면 스피커 회사가 이제 이렇게 명펜 하나 달아놓잖아요. 예. 모델명을 적어놓고 뭐 메이드 인 어디 예.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없어요. 없어요. 후면을 보면 딱 바인딩 포스트 4개, 덕트 2개 예. 끝이에요. 예, 모델명도 없어요. 안 적혀 있고 예. 여기에 이제 클린거 파뷰러라고 예. 이 브랜드명은 여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되게 고급스러운 마감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스피커 무게가 34kg고 네. 이 스탠드가 44kg니까 그럼 두 개 하면 또 78kg. 어. 상당히 무거운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 베어링으로 이렇게 이 플로팅이 돼 있고 네. 이거를 이제 이 회사에서 이제 플로팅 보드라고 하나 봐요. 네. 그리고 인클로저는 이제 MDF로 된 것 네. 같은데 스피커 무게가 34kg. 네. 굉장히 무거운 편이죠. 그렇죠. 네. 봤더니 이제 인클로저 두께가 3cm. 네. 굉장히 이제 두꺼운 인클로저를 써서 네. 어떤 불필요한 진동과 왜곡을 없앴고 뭐 이런 부분은 웬만한 스피커 회사들이 다 하는 얘기지만 그렇죠. 정교한 음을 실현하는데 기본이 되는 요소 예. 진동 최소화를 위한 플로팅 보드 시스템을 가졌다. 사실 이렇게 스피커가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그냥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아니 그러면 스피커가 소리를 낼 때 네. 위에서 좀 떠니까 예. 어떤 트위터가 앞뒤로 움직이면서 정의감을 해칠 수 있지 않냐? 근데 그 정도로 흔들리진 않으니까. 그렇죠. 그죠? 예. 예. 근데 우리 경험상 이렇게 플로팅을 한 진짜 하이파이 스테이도 그죠? 그렇죠. 뭐 이 스윙 테크놀로지라고 해서 네. 이제 이런 거 비슷한 기술을 적용을 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까지 그러니까 뭐 인클로저부터 시작해서 진동까지 그런 부분들이 모든 부분들이 고려되고 테스트되고 나온 결과물이니까 네. 이렇게 음악적인 완성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격 입력은 100와트, 배가 감도는 이제 91dB니까 그렇죠. 감도도 상당히 높죠. 높은 편이죠. 예, 왜냐면 예, 이렇게 예. 조그만 예. 유닛이고 예. 어쨌든 형태는 북셀프 스피커인데 그렇죠. 감도가 91dB라면 이제 높은 편에 속한다 할 수 있고 임피던스는 4ohm이고 4ohm. 그죠? 그리고 이제 고급 라미네이트 천연목 또는 이 사틴색 도장 마감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전면 그릴이 옵션이에요. 아. 그래서 이거는 전면 그릴이 없는 버전이고 네.
전면 그릴을 씌우고 싶으면 그걸 옵션으로 넣으면 자석식으로 또 전면 그릴까지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용상의 편의성까지 네. 이제 고려를 네. 한 제품이라 할 수 있고요. 네. 그래서 이게 17cm 그 인치로 하면 이제 6.7인치 정도 네. 되겠죠. 그래서 네. 17cm 우퍼 2발. 그러면 저희 지금 시청실이 한 16평 되니까 네. 저희 시청실에 비하면 작은 사이즈다 그렇죠. 할 수 그게 있는데 적죠. 예. 이 스피커의 저역이 궁금해지잖아요. 예, 예, 예. 저는 미리 들어봤잖아요. 네. 그러면 과연 이 17cm 네. 유닛 두 개가 만들어내는 저역은 어떤지 예. 들어보기 위해서 또 다이어 스트레이트 곡을 준비해 오셨어요. 예, 예, 예. 저기 브라더스 인 암스. 네, 요거 한번 들어보시죠. 네, 네. These mist-covered mountains are home now for me, but my home is the lowlands, and always will be. 이게 80년대 중반에 나와서 그 당시에 어마어마하게 충격을 줬던 녹음이죠. 이제 이게 디지털 녹음이라고 해요. 그 당시에. 그래서 그 당시 최고 장비들 다 모아가지고 이제 녹음한 거라 지금 들어도 전혀 어색하지가 않고 또 이 다이어 스트레이츠의 기타 이제 마크 노플러 이 사람은 기타 연주법이 좀 다른 사람하고 다릅니다. 이 세 손가락으로 이렇게 튕기는데 손톱으로. 그래서 왜 썰튼 저브 스윙 같은 거 보면은 뭐 나중에 날아다니잖아요. 이건 피크로 할 수 없는 그런 연주죠. 그래서 이 손맛, 이 튕기고 이렇게 세 손가락이 엮여는 아주 복잡한 부분들이 이게 정말 절묘하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또 바도 쓰거든요. 바를 이렇게 쑥 당기면 음이 길어지면서 이렇게 약간 늘어지는 그런 테크닉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브라더즈 인 암스라는 게 전우라는 뜻이잖아요. 전쟁터를 같이 뛰어다닌 형제 같은 존재. 그 처음에 보면 이제 막 폭격 치듯이 막 몰아치잖아요. 거기서 저역의 그 어떤 양감이라든가 밀어붙이는 거, 이게 곡에 따라서는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아주 흉폭한 저음이 나오겠구나 그런 느낌을 줬고, 또 곡이 진행될 때 보면은 일렉트릭 베이스로 해서 이제 계속 진행하는데 어떤 스피커에서는 이 일렉트릭 베이스가 묻혀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고. 근데 여기서는 잘 살아있으면서 이제 끌고 가는 부분이 제가 아주 기분 좋게 들렸고, 목소리도 약간 달콤한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 회사가 그 스튜디오로도 이제 장비를 많이 만드는 회사라, 스튜디오 모니터 같은 정확성도 있으면서도 클린거 팝으로 특유의 그 온화하면서 깊이 있는 소리, 그런 게 잘 이렇게 믹스되지 않았나,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일단 기분 좋은 저역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어요. 예, 예. 이게 스펙상 42Hz까지 내려가니까 예, 예. 분명히 북셀프의 어떤 그 저역의 한계는 있죠. 갖고 예, 있는 예. 스피커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공간에서는 요거보다 상위 모델이 와야 되겠지만, 예. 사실 근데 저희가 스피커가 42Hz 내려가면은 너무 안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 보통 한 5-6평 되는 공간에서 어휴, 들을 수 있는 저역의 한계가 30Hz 중후반이거든요. 예, 예. 이제 그거를 감안하면 그 정도 공간이면 뭐 이 스피커가 갖고 있는 스펙 자체가 예.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예. 이제 저역이도 할 수 있고, 아무튼 42Hz의 스펙을 갖고 있는데 일단은 저역의 양감은 이 공간에선 이거보다 좀 더 예. 그런 그 느낌을 받는다면 상위 모델로 올라가야 되지만, 이 딥베이스가 떨어지는 느낌이 예. 뭐 전혀 부족함이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기분 좋은 저역이라는 그쵸. 표현을 네. 썼고요. 예. 그게 참 신기해요. 딥베이스. 네. 예. 그리고 이 음악에서 디지털 녹음이라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이 스피커로 듣는 이 음악에서 느낌은, 제가 이제 메모를 어떻게 했냐면 디지털 특유의 이음새가 느껴지지 않는 매끈한 음의 이음새 이렇게 메모를 네. 해놨거든요. 예. 음이 정말 부드럽게 음과 음 사이가 이어지는 이제 그런 느낌. 예. 그리고 마크 노플러, 아까 기타 네, 연주 네. 기법도 말씀을 했지만, 마크 노플러 기타 특유의 그 음의 맑음과 그 에너지감, 예. 그리고 배음이 가득 들어찬 음색이, 그쵸. 그죠? 굉장히 인상적이고, 예. 그리고 이 곡에서 이 신세사이저라고 해야 되죠? 키보드가 이제 중반부에 계속 나오는데, 그쵸. 촤. 이 키보드 소리 저 처음 들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예. 이제 물론 예전에도 예. 들었겠죠. 예. 근데 제가 처음 들었다 느끼는 거는 키보드의 존재감이 부각이 된 이렇게 거죠. 드러난 적이 예. 없었다 하면서 예. 예. 키보드가 이렇게 뒤에서 멋있게 연주하는 음악이었다는 거를 예. 좀 새롭게 느껴서, 예. 사실은 이 곡을 들어보고 너무 좋아서, 원래 우리가 이제 네 곡만 듣기로 했잖아요. 예. 그러면 내가 익숙하게 들었던 이 음악은 어떻게 나올까 갑자기 궁금증이 예. 들어서 예. 제가 한 곡 더 골라봤습니다. 네. 저희 뭐 하이파이 클럽 최근 레퍼런스 곡이라고 할 수 있죠. 엠모레이, 예.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예. 이 곡 한번 들어보자고요. 예, 예. Take the ribbon from my hair, shake it loose and let it fall. Lay it soft against your skin, like the shadow on the wall. Come and lie down by my side till the early morning light. All I'm taking is your time.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I don't care what's right or wrong, and I won't try to understand. Let the devil take tomorrow, 'cause Lord, tonight I need a friend. 예. 어떻게 들었었어요, 이 곡은? 사실 엠머레이가 이제 제가 아는 히트곡들을 보면은 약간 뭐랄까 정석적인 가수라고 그럴까, 약간 이제 가스펠 느낌도 있고, 또 이분이 이제 캐나다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 그 자체를 거의 완벽하게 이제 정석적으로 소화를 하는 그런 느낌의 가수인데, 이건 컨트리 음악이란 말이죠. 근데 컨트리 풍으로 안 부르고 자기식으로 불렀어요. 근데 이게 또 어울려. 이게 이 가수의 내공이죠. 그게 좀 재밌었고, 되게 투명하면서, 특히 그 어쿠스틱 기타는 그 하나하나가 그냥 다 생생하게 디테일한 부분까지 묘사되고, 이거는 이제 스피커 감도가 90dB 이상 올라가면 이런 마이크로한 소리들이 잘 잡히거든요. 여기서는 이런 곡들은 정말 강점 있게 다가옵니다. 이 곡을 제가 요즘 자주 듣는 거니까, 네. 이제 갑자기 들어보고 싶었던 이유가, 네. 지금 어쨌든 저역도 저역이지만
고역의 느낌이 아무튼 뭔가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 스피커에서 엠브레이는 어떻게 나올까 궁금해서 들어봤는데 그런 느낌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엠브레이란 가수도 이 노래할 때 기교를 안 부리잖아요. 그쵸.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석적으로 딱딱 부르니까 예. 그동안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커다란 원이 이렇게 덩어리져서 예. 이렇게 진행이 되는 느낌이었다면 지금 이 느낌은 뭐냐면요. 그 커다란 덩어리가 약간 투명해지면서 그 안에 들어있던 작은 덩어리들이 드러나는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음의 굴곡이 약간 더 표현이 잘 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 예. 그러니까 그냥 따박 노래를 불렀는데 사실은 그 따박따박 사이에 있는 미묘한 음과 음색의 변화라고 그래야 될까? 예. 그런 어떤 이 노래가 나오면서 이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서 진행되는 여러 과정들이 더 많이 드러난다고 표현해야 될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 예. 아무튼 훨씬 더 세세하고 그쵸. 훨씬 더 음악적으로 예. 특히 고역의 변화가 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예. 변해지는 느낌. 물론 거기에는 이 로크나의 R2R 레더 DAC의 역할인지 모르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디지털 음악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예. 디지털의 느낌이 거의 이걸 듣고 너무 디지털적인데 할 수 없는 예. 너무도 아날로그적인 그런 아날로그 LP에서나 느낄 수 있는 이런 매끄러움이 드디어 이 디지털 소스 갖고도 예.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도 로코나 처음 듣고 이거 이제 LP 해야 되나 할 정도로. 그러니까요. 저희가 로크나 예. 리뷰할 때도 예. 아날로그적이다.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우리가 정의도 한번 예. 이렇게 내려보고 했었잖아요. 네. 여기서 그 강점이 잘 나오네요. 네. 예. 자, 이상으로 총 2부에 걸쳐 가지고 아직 우리한테 생소한 그 클링거 파브르 이 브랜드에서 만든 아주 그 아름다운 스피커 스튜디오 17UT 이 제품에 대한 리뷰를 이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1, 2부 동안 수고해 주신 우리 하이파이 클럽 한 대표님한테 아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네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